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강민근입니다. 강민철 아니고요. 네, 여러분한테 오늘은 국어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이 되는 독서 영역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구조독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 구조독해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버전들 많이 알고 있으리라 좀 생각합니다. 근데 구조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빨리 읽는 어떤 팁이 아니라 글을 정확하게 읽는 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학원가에서 만들어진 그런 트릭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되었고 20여 년간 학생들에게 임상을 한 어떤 결과로서 나와 있는 게 구조독해의 커다란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오답을 할 수 있도록 구조독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지문을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열, 열거 방식으로 읽었다면 오늘부터는 구조 읽기를 통해서 제시글을 읽게 될 텐데요. 자, 나열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장 또는 단어마다의 의미를 쫓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영역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자꾸 그 문장을 읽는 것.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딱 걸려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넘쳐버리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우리 오늘부터는 구조 읽기를 먼저 해서 표지화로 전개 방식을 확정하고 그리고 또 구조 틀에서 핵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제시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후 제시글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나열 읽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용어로 따지면은 미시적 독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문장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읽는 거를 미시적 독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 읽기라고 하는 거는 거시적 독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의 어떤 큰 차원에서 문단마다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한 문장으로 글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게 거시적 독해 방법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거시적 독해, 미시적 독해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보완해 가지고 제시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한테는 거시적 독해 능력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 읽기가 매우 필요한 상태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우선 구조를 잡아야 하는가? 상위층의 정보가 더 잘 남는다. 자, 그러니까 미시적 독해 차원에서의 정보들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몇 번째 단락이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거시적 차원에서 글을 읽다 보면은 몇 번째 단락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딱 가가지고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글에는 핵심층과 세부층이 있다. 그리고 핵심이 놓인 정보, 즉 상위층의 정보가 회상 이해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자, 회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시글을 한 번 읽고 절대 제시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문제만 푸는 경우 있죠. 왜 반에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 글 한 번만 딱 보고도 그 글이 기억이 다 나가지고 답 딱딱딱딱 이렇게 찍는 친구들.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은 국어 80분 동안 나는 진짜 겨우 시간 딱 맞춰가지고 OMR 카드 작성하는데 그 친구는 한 50분 되면 다 풀어 있어. 그런 애들의 방법을 따라간다고 제식을 한 번 읽고 다 고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식을 아주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풀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인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인재들은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좀만 더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상위층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다시 제시글로 넘어갈 때의 회상, 그 단계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 전에 요것도 있긴 한데 지문을 지도로 바꾸는 세 단계. 표지어를 찾고 그리고 전개 방식을 확정하고 구조 요약을 한 문장으로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단계처럼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단계라기보다 표지어를 찾고 전개 방식을 확정하는 거는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요약을 한 문장으로 하는 거는 실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요거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제시글을 분석하고 기출 분석하잖아요. 기출을 분석하고 오답을 할 때 요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하다 보면은 실전에서도 제시글을 읽고 구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문장이 딱 나올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정보를 가서 파악하면서 답을 고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전개 방식 5가지, 구조의 5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대조, 그리고 원인,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절차, 그리고 설명, 열거, 이렇게 5가지 구조가 있는데 우선 이 3가지 먼저 할게.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왜냐하면 제시글이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의 구조인 경우에는 그 제시글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꽤 쉽거든. 자, 비교, 대조라고 하면은 2가지 대상이 있어. 근데 그 2가지 대상의 어떤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융은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중시하였다 라고 하면은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였고 반면 융은 이렇게 얘기하였다. 대조한 거잖아요. 비교 대조 방식이 어떤 제시글이면은 우리가 확인하기 좀 쉬울 것 같아. 자, 그다음 원인과 결과의 구조라고 하면은 사실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틀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이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또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라서 요거는 그래도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뭐 이런 거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제식을 사회 영역에서 좀 사회 문화 영역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문제 해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다음 이 2가지의 구조야. 과정, 절차, 그리고 설명, 열거 구조인데 과정, 절차 요 구조 여러분 어디서 자주 보는지 알아? 과학기술 지문에서 자주 봅니다. 뭐 이를테면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기 위해서 뭐 날개는 어떻게 되고 공기는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 순서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완전 그 제시글의 내용을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 절차라고 하는 것만 잘 알아두면 선생님이 추후에 과정 절차를 어떻게 묶어서 이해하면 되는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명 열거인데 사실 이것도 조금 난해해. 어떤 하나의 대상의 특성을 쭉 열거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읽다가 핵심을 놓치기가 쉬워. 요거는 오늘 같이 볼 건데 설명 열거 요것도 좀 어렵다. 자, 그래서 과정 절차와 설명 열거도 꽤 어려운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구조는 총 5가지 비교, 대조, 그리고 원인, 결과,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절차, 설명, 열거의 구조가 있다. 구조를 빠르게 정리하는 루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표지어라, 전개 방식 확정하는 건 한꺼번에 하라 그랬죠. 한꺼번에 하고 구조 요약을 하는 건 오답할 때 제시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답할 때 요거를 열심히 훈련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줄게요. 이 제시글이 2026학년도 9월 복합 지문인데 시간 10분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됐습니다. 이제 제시글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었었는데 복합 갈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난이도보다. 그렇죠? 특히 보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을 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학생들 보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여튼 제시글 가와 나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가와 나의 구조를 먼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제시글 가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구조에 포함됩니까? 5가지 중에서 맞아요. 비교, 대조입니다. 자, 1문단에 주제를 제시했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 취향에 민감해서 대중 취향에 민감하고 장르, 유행, 관습 따위들을 영화에 반영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크라카워는 그래, 영화에 취향이 담겨 있어. 그런데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다. 그 이념은 어떻게 담겨 있다? 은폐된 채로 담겨 있다. 그래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모티프를 분석을 하여 그 이면에 있는 이념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문단엔 이제 제임슨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크라카워는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념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임스는 아니야, 서사로도 충분히 영화에 담겨 있는 사회의 어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 그 자체가 아니고 서사로 서사에서 이제 드러난 것을 역사처럼 조망하여, 즉 역사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며 이를 읽는 방식으로 크라카워와 제임슨이 대비가 된다. 그리고 크라카워는 이미지 모티프 해석을 통해서, 제임슨은 역사화를 통한 서사를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식을 나 한번 봐볼게요. 제식을 나는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설명, 열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식을 가보다 약간 이해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SF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사실 제식을 가가 장르 영화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다 보니까 장르 영화 중 하나인 SF 영화를 다룬 게 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SF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허구이면서 사실성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영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한 SF 영화에 담겨있는 요소들을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두 번째 문단에서 노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 경이로움을 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하는데, 노붐에서 우리는 뭘 느낀다? 현실과의 차이를 느낀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문단, 그런 현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SF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자, 그런데 현실을 반영하긴 했지만 우리는 영화 속에서 뭐를 느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지적 낯설미다 라고 하는데, 이런 인지적 낯설음은 현실과의 다름을 인간들한테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거리를 통하여 비판적 시각, 즉 사회에 대한 이성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차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의 차이가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예전부터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토피아와 SF 영화는 서로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현실의 문제가 많으니까 SF에 나타난 유토피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시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요약해보면 꽤 길어. 설명인 제시글들은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뽑아내가지고 한 문장으로 그래도 만들 수 있는데, 요약해보면 SF를 과학 기반 허구로 정의하고 노붐과 인지적 낯설미, 현실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유토피아 탐색이 오늘날에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라고 제시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구조 독해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사실 구조 독해의 요 5가지들은 여러분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답할 때, 기출을 분석할 때 훨씬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제시글 같은 기출 여러분 분석할 때 5개년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잖아. 근데 다들 알면서 문제 한번 쓱 풀어보고 그냥 해설지 쓱 보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평가원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액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제시글과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시글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조 독해라는 거 하는 것은 제시글을 빨리 읽는 트릭이나 팁이 아니다.
제시글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다. 그래서 구조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문학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1년 후에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상 국어 강사 강민근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구조독해였습니다.